잠시 후 10시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아들 학폭, 또 방송 장악 문건 등 이 후보자 둘러싼 각종 의혹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야 입장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가방위 소속 홍석준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가방위 소속으로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시죠? 네. 일단 민주당 보니까 이 후보자 자료 제출 너무 안 한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면 공직 욕심 내려놓아라.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었더라고요. 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좀 민주당의 주장은 좀 과장된 게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가방위원들, 청문위원들의 서면 요구에 한 2,000페이지에 가까운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2,000페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할 수 있는 최선의 좀 자료를 좀 제출하고 있고, 과거 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장관 청문회 때 자료 제출한 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좀 자료를 좀 제출하고 있다. 물론 일부 어떤 사생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공직을 내놓으라, 이것 주장은 좀 너무 과도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청문회에 증인이 없습니다. 네. 증인 없이 지금 하는 겁니까, 그냥? 네, 원래 이제 양당 간사들이 많은 좀 협의를 하셔서 좀 증인 채택을 하기 위해서 막판까지 좀 노력을 좀 많이 좀 하셨어요. 그래서 예. 양당 각각 두 분 2대2까지도 합의를 했는데 예. 막판에 또 민주당이 또 다른 또 증인 요구를 좀 하셔서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민주당 내에서 좀 의견이 많이 다르시구나. 그리고 또 참 간사들이 좀 합의를 끌기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의원들이 또 다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은 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아마 아들 학폭 무마 의혹 또 언론 장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에서는 이 낙마할 사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처음에 학폭 문제가 이제 제기됐을 때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볼수록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학폭이 아니다. 예. 즉 당시에 이제 피해자였던 학생이 언론에까지 나와서 그때 당시에도 하의를 했고, 또 이동관 후보자 아들이 강제 전학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학폭 의혹은 상당히 조금 수그러든 것 같고, 언론 장악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제 몇 건 했던 문건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본인이 이제 지시하지도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당시에는 국정원이 소위 말하는 어떤 국내 정보 수집이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그런 모든 문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동관 후보자가 알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닌 것 같고, 특히 국정원 문건에 따른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실행됐느냐, 그리고 실행됐다면 2017년도 문재인 민당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 강풍에서 많은 수사가 있었는데 이런 수사에서 과연 이동관 후보자가 무사했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문건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잘 몰랐다,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이 인식을 할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당시에는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원 자체에 많은 문건들이 법적으로 생산되는 시대였습니다. 아하. 그런 문건에 대해서
그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바뀌면서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사 조사하고 감옥에 좀 넣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건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하. 당시 수사기관에서도 신빙성이 좀 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동관 후보자를 뭐 구속 수사하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폭 관련해서 지금 피해자가 4명이라는데 그중에 1명 정도 인정했다고 하고요. 네. 또 그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1학년 담임 교사는 네. 그 하해를 했다는데 그 주장에 동의 못한다라고 지금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증인으로 다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일단 뭐 정인이 뭐 그 현재는 없지만 네. 근데 그 뭐 피해자가 4명인데 1명만 뭐 네.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3명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3명이 하해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또 이야기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예. 또 뭐 어제 그저께 그 이제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네. 뭐 그 이동관 후보자하고 내용이 일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일치되는 내용이 당시에 그 이제 학폭이 없이 이제 강제 전학한 거라든지 또 강제 전학이 있을 무렵에 학생들이 반대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문제가 그 저는 뭐 큰 문제가 지금 현재 뭐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KBS 또 MBC 조금 이사장 해임 절차가 지금 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까지 되면서 뭔가 이 후보자의 그 앞으로 임명됐을 때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그런 어떤 시각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 만약에 이동관 후보자 때 또 그렇게 했으면 역시 언론 장악 기술자다 이렇게 비판을 할 거고 지금 시기에 또 이러니까 이동관 후보자의 또 길을 또 터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 이동관 후보자 곧 언론 장악 이런 거하고 자꾸 이제 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짧게 시간이 좀 다 돼서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되어야 되는 이유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언론 환경이 방송 통신 통합되면서 환경이 좀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영 방송에 대한 어떤 그 방망 경영 혹은 또 불공정 방송에 대한 많은 또 개선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과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주관이 있는 이동관 후보자가 적합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말씀 나눴고요. 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가방위의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동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기자회견까지 여셨습니다. 또 여당에서는 지금 다른 뭐 예컨대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페이지 가까이 다 냈다. 그거에 비하면 더 많이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당에서 얘기하는 2,000페이지는 네. 그 위원들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동관 후보자가 그 인사청문 요청을 하면서 기본 자료로 제공해야 될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저희들한테 온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당에서 자료가 충실히 제공됐다고 한다면 여당한테만 제공한 모양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희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럴 것 같으면 공직을 내려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 각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는데 그 자료는 일관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있어 제출 못한다라는 내용만 다 인쇄가 돼 있는 자료가 도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답변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자료 제출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자료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본 자료 외에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자, 오늘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지금 뭐 합의를 다 해놨는데 2대2로 갑자기 또 민주당에서 더 추가를 하다가 이렇게 좀 채택이 불발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합의했다는 것은 그 여당 측의 잘못된 얘기고요. 예. 실제로 여당은 지금 이동관 청문회와 전혀 관계없는 증인을 요구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 김장겸 전 MBC 사장이라든지 예. 뭐 KBS 고대영? 고대영, 예. 고대영, 뭐 강규영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동관 청문회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방송 뭐 언론 쪽의 사람들이긴 하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불러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뭐 MBC 박성재 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그 다 모셔놓고 뭐 역대 정부에서 어쨌든 방송 관련해서 뭐 피해를 봤다고 하는 분들을 그럼 다 모아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그건 국정감사나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일이지. 예. 이동관 청문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증인 요청해놓고서 우리가 거부를 하니까 합의가 깨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인 채택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원천적으로. 원래부터 없었다고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청문회 앞두고 이동관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 보도들이 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어떤 검증에 가장 주력을 합니까? 궁금합니다. 사실 검증할 게 너무 많아서 참 그 하루 가지고 이 청문회가 끝날지 사실 밤새도록 합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인사청문회가 오늘로 그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새로운 의결을 하거나 뭐 후보자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밤 늦게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크게는 뭐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학폭 문제와 이를 그 무마하게 했던 과정들이 크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MB정부 시절에 언론 장악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배우자의 인사청탁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그 이동관 후보자의 재산 그 형성과 관련된 부분들, 크게 이제 4가지 정도가 가장 주요하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이동관 후보자는 예를 들면 학폭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계속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이 당시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학폭이 당사자들끼리 화해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동관 후보자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뭐 전학을 좀 뭐 시험 본 다음에 가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은 사립학교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은 학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사장이 교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전학을 시험 이후에 가게 하라 이것은 명백하게 사립학교법 위반이고요. 그거는 그 이사장 해촉과 관련된 정도로 아주 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법 위반을 일종의 그 이제 사주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심각한 그 법에 대한 인식이 좀 없는 분이다. 방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송사의 구체적인 논조나 편성 이런 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하게 방송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방송법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이렇게 법에 대한 인식이 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력적으로 검증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자, 또 지금 봐야 될 게 임명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KBS 또 MBC 이사장 해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까지 있었어요. 자, 이 대행체제의 방통인데 너무 좀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개별 건건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개별 건건을 보더라도 그게 해임할 만한 사유가 될 것인가,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 권리의 측면에서 충분하게 그 당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통위는 그 3인 체제입니다만 현재 김현 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럼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2명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들이 진행한다는 그 측면에서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는 이미 좀 무력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 이유는 뭐겠느냐. 결국에는 비판 언론에 대한 옥죄기, 장악 시도, 사전 정지 작업 이렇게밖에 달리 해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또 일각에서 청문회 뭐 여부 관계없이 대통령 임명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뭐 대응할 예정인지요? 예, 실제로 지금 뭐 이미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그 지명설은 뭐 몇 달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평가가 저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부적격자입니다. 네. 이 부적격자를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이유로 또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국회에서 야당이 존재하는 한,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이동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칠 것이고요. 그 부적격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증하고 거짓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